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테마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주식대학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안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놓지 않았다 정도는 생각이 들 텐데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지금 막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테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송 함께하시는 분들 저희가 족집게 종목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족집게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힘든 시장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목만 드린다면 뭐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 쌓아갈 수 있다 정도는 되지만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저희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서 퀴즈 이벤트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테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테마에 대한 퀴즈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왔고요. 방송 중에 퀴즈를 좀 여러분들께 내드릴 거고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저희가 상품도 준비해 왔으니까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도 함께 챙겨가시고 퀴즈도 맞춰보시면서 좀 더 즐겁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이 퀴즈 이벤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퀴즈 이벤트까지 여러 가지 종목도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말만 해드려서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죠.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수익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3월 마지막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3월 마지막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700선도 무너져가는 상황인데 이 종목 방송 공개한 이후에 내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송 당일날이 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지수를 이기면서 우상향하는 종목 정확하게 좀 짚어드렸는데 사실 지수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엄청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수익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3월 마지막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 이 종목을 드렸고요. 테마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이때 한참 많을 시기여서 좀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면서 자세하게 테마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해드렸던 방송입니다. 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 사실 방송했던 시점이 조금 많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하셨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 이상의 여러분들 상승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타이밍 정확하게 방송에서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아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확한 종목명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 종목들 알차게 챙겨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BHI 같은 경우에는요. 3월 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방송 시점 이후로 바로 다음 날은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4거래일 연속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상승률 저희가 다음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 이런 모습 보여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 저희가 3월달 방송에서 보여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4월인 현재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이런 시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테마와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종목명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퀴즈 이벤트라든지 이런 혜택들 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저희 주식대학 생방송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 또 빅 이벤트가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누군가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자세하게 이끌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학이죠. 주식대학이죠.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 모시고 온 전문가님, 또 교수님,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교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론 교수님 오늘 모시고 왔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주식대학의 이윤호 교수입니다. 자, 우리 어제 휴일을 지내고 나서요. 이제 선거를 지내고 나서 오늘부터 아침부터 낙폭이 아주 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 또한 어떤 식으로 이제 섹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좀 순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은 내가 어떤 종목을 새롭게 보면 좋을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걱정과 고민도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은 다 챙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에 더해서 오늘 퀴즈 이벤트도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종목으로 수익 보려면 좀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상품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상품 스캔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테마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이 테마에 대한 강의 잘 들으시면 내 피와 살이 되기도 할 거고요. 또 정답도 알아가셔서 상품도 찾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일석이조 한꺼번에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테마가 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이 네. 시장 속에서 볼 수 있는 테마가 있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약간 봐선 안 될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 오를 게 네. 있겠죠? 네. 네, 뭐 봐야 될 애들은 좀 있죠. 아, 왜냐하면 우리 뭐 어느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던 지금 어쨌든 이 산업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 이제 사기업들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공략할 만한 그런 섹터나 종목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네. 어떤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냐 바로 조선주입니다. 아, 조선주. 예. 사실 총선과는 관계없이 조금 우리가 볼 수 있고 최근에 맞아요. 또 이슈를 타기도 했던 섹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 이슈의 시작이 네. 천연가스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가도 그렇고 네, 유가도 지난주에 마찬가지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유가 계속 오를 거라고. 유가 계속 진짜 오르죠.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등락을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음. 계속 오르고 있죠. 그쵸.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 방송만 잘 챙겨 보셔도 이런 거 다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네. 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자, 지난주까지 네. 우리가 이 유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다뤘어요. 1부에서 다뤘고 2부에서도 다뤘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가는 지금 상승세로 좀 가고 있으니까 네. 천연가스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오, 네, 네. 천연가스 선물 지수를 한번 이제 좀 보면요. 요건 이제 인베스팅닷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천연가스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유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약간 에너지 가격 자체가 동시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천연가스도 역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천연가스의 이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종목이라든지 테마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게 있냐? 조선인가요, 그게? 사실 유가 상승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천연가스와도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네. 네, 천연가스와도 상관이 있다. 근데 네. 조금 날카롭긴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날카로우신데. 오늘 시장이 날카로워서. 네. 맞아요. 자,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짐작하셨던 것처럼 이 국내 조선업계에 우리는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반도체다 뭐다 해가지고 뭐 2차 전지가 눌려서 이제 반등이 나오네 아니면 더 빠지네 뭐 이런 거를 지금 볼 때가 아니라 네. 우린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그냥 기사들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조선업체들에 대해서 이 뭔가 수주나 뭐 이런 건수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 우리나라 조선업 자체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 요거를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전체적인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요 차트가 아직까지 이 상승분, 이 기대분을 반영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직 그 기대감이나 이제 디램 가격 이제 상승 나온다, 이제 슬슬 공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그때까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도 약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서 국내 조선주들이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운서님, 네.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좀 넘겨버렸는데 네, 다 봐버렸어요. 네, 다 보셨는데 요 지금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린 요것도 역시 너무나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조선업계 네. 좀 좋게 좀 작용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득이 될 수 있을지 좀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네, 일단 이 이슈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 네. 이 이슈를 볼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슈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유지하냐?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반도체도 과거 2023년부터 점차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올 조짐이 보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디램 가격 반등세나 뭐 아니면 디램 수요 증가나 요런 모멘텀이 한순간에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고 아니죠. 쭉 가면서 AI까지 부각받으면서 점점, 네. 점점 더 커졌죠. 얘도 약간 좀 비슷한 계긴 합니다. 자, 이 중심에는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있어요. 이 미국과 중국이요, 이게 참 겉으로는 대화하자 이래놓고는 뒤에다가 이렇게 칼을 숨겨놓고 있는 그런 아이고, 느낌이에요. 그쵸. 네, 지금 뭐 과거에 이런 이슈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미중 분쟁이 지금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는 한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없어질 수가 없다. 요거는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야 돼요. 기억을 확실히 해놓고 가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좀 이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엄청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총선이 어제 끝난 것처럼. 맞아. 근데 그러면 이게 좀 더 부각돼서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아요. 그런 기대감은 가져도 될까요? 부각받아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어, 제가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족집게 종목을 좀 상세하게 우리 설명해 드리는 네.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미중 이번에 좀 분쟁이 한 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기준으로요, 글로벌 조선사의 약간 인도량 점유율이요, 중국이 50.9%였어요. 전 세계에서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조선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럼요. 자, 28.4%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방산처럼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제닛 옐런 장관이 뭐 미국에 이제 미국이란다. 죄송합니다. 중국에 중국에, 방문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가 이제 나올 게 바로 조선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이 조선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중국이 너무 이 경제 생태계를 너무 요런 뭐 박리담회로 막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중국의 조선업을 어느 정도 제재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 중국에 이제 선박 발주를 하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선박을 뭔다 발주를 할 수가 수밖에 있다. 없겠네요. 네. 그렇다면 조선 이제 글로벌 이제 점유율은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네.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살아나고 주가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조선 섹터에 대해서 전문가님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자세하게 들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 퀴즈 이벤트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 또 괜히 또 하루 쉬고 왔더니 더 찌뿌둥한 그런 걸 날려버릴 수 있게 여러분들께 상품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내용도 잘 들어서 좀 내용도 피와 살로 챙겨가신 후에 이런 상품도 추가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들 스캔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입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이 조선주 대해서 전문가님이 좀 아까 처음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까지도 함께 짚어주셨거든요. 이런 원자재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날뛰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러면은 뭐 네. 조선과 천연가스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은 또 어떤가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뭐 일단 우리가 이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 가스, 네.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천연가스주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수혜를 받아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조선주도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두 섹터에 네. 어떤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가부터 음.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알아야 이 업황과 이 주식시장에서의 수급이 여기로 들어오는구나, 빠지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직접 볼 수가 있죠. 네. 네,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주식대학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봐야 할 섹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주와 천연가스주예요. 자, 먼저 천연가스주 뒤에 이 부분을 먼저 보면요. 자, 뭐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GSE. 얘네들 유명합니다. 과거에 2022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고 난 후에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수출을 이제 멈췄을 때, 네.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로서 상승 나오던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 지금 천연가스를 보기는 좀 애매한 게 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이 나온 건 맞지만 네. 아직까지 엄청 높은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천연가스는 관심 섹터로만 딱 담아두고 이제 다음 관련주인 조선주를 봐야 된다. 자, 네. 조선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냐? 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회사들일 거예요. 자, 뭐 현대미포조선, 뭐 하나오션, HD, 뭐 한국조선해양, STX 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데. 요런 회사들을 이제 봐야 하는 이유가 조선 업계 업황이 뭐 수주공시나 이런 걸 봐도요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조선주들 그리고 특히 요 안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테마에 대해서 우리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또 조선 테마까지 한꺼번에 짚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테마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종목들까지 좀 알차게 챙겨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마 내 종목까지 조금 알려드렸다면은 그렇다면 동향이 어떤지 그 자리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보여주실 종목들 또 짚어주실 자리는 어디일까요? 일단 네. 그 오늘 볼 섹터들의 좀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의 차트부터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걸 먼저 봐야 어떤지 좀 흐름이 잡히죠. 흐름이 네. 좀 잡히니까요. 자, 세 종목만 보겠습니다. 세 종목은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자,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TX 중공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이제
2022년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2022년부터의 차트를 딱 보시면 자, 2022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게 조선주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쑥 하고 빠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을 들어서 2024년까지는 어떻게 됐다?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야, 끝도 없이 빠집니다, 지금. 지금 아까 앞서 그렇네요.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이랑은 좀 딴판을 겪고 있어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서 또 이건 좀 드리겠지만 이 앞에 좀 현대가 붙어 있으면요. 네. 예, 이게 그 좀 쪼개기 상장이 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요런 부분에서 주가 탄력을 못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 힘이 조금 빠지는군요. 예,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조선주들은 왜 못 가는지 음. 수급이 안 붙어서 못 가는지 개별 이슈 때문에 못 가는지 근데 얘는 개별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경우거든요, 사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STX 중공업도 역시 강세 보입니다. 얘는 지금 뭐 조선 관련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오호, 네. 그런 회사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2023년에 주가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2024년 들어서는 약간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주가 유지를 좀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STX 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이거를 좀 고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의 수주처 때문에 제가 안 가져왔어요. 왜요? 수주처가 그건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네. 숨기시는 게 많네요, 전문가님. 네, 준비해 뒤에서 오신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많나 봐요. 그러면은 그 기대감 저희가 종목에 한꺼번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테마 내에 있는 종목들까지 흐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았던 테마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동향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답까지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생방송도 함께 해주시고 또 스캔하시면서 참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테마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잠시 후에 있을 퀴즈 이벤트 상품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렇다면 조선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족집게 종목 굉장히 말씀하실 게 많은 종목인가 봐요. 이게 사실은요. 네. 말씀드릴 게 많기도 한데 기대감이 사실 엄청 올랐어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심플하기도 합니다, 이게.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뭐 햄버거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런데 이 햄버거 가게를 좀 팔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네. 네, 좀 팔려고 합니다. 근데 그 햄버거 가게의 매출이 얼마인지, 또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다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진이 남는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햄버거 가게를 파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정보로 좀 활용이 되죠. 네. 한마디로 좀 장사가 잘 되는 회사일수록 비싸게 팔린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럼요. 네. 한마디로 이 회사가 장사를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요것만 놓고 볼 겁니다, 오늘. 네. 예, 우리 일단 조선주는 앞에 쭉 한번 훑어드렸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 이윤호 교수가 준비한 네. 조선주 족집게 종목 왜 얘네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과 해양 전문 기업입니다. 자, 요건 뭐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자, 2번 2024년 누적 수주가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73.31%를 벌써 찍었습니다. 아직 벌써요? 중반기도 안 지났는데요. 네. 이제 1분기 좀 지났는데. 1분기 조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래요. 이게 뭐 뒤에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지금 이 선박이라는 것도 딱 이제 누군가가 이제 구매를 딱 했을 때 그걸 평생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교체 사이클이 있는데 그 교체 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사이클상 여러분들이 조선주 특히나 이윤호의 족집게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유동자산이 17% 증가했습니다. 이 유동자산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서 이제 활용이 되죠.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됐는지 굉장히 이 회사 자산도 잘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잘 좀 보시고 관심 종목에 딱 넣어두시면 좀 든든할 거다. 아, 네. 족집게니까 든든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 지금 사이클 자체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 정도는 꼭 챙겨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선주들 좀 유명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큰 종목들도 많은데 어떤 종목을 보는 게 내가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께 정확히 또 함께 수익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뭐 조선과 해양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사업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시장에서는. 사업 부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데 앞서서 이 사업 부문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많이 있는데요. 자, 요 중에서 그냥 빨간 칸 있는 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빨간 칸에 보면 뭐 LNG 운반선, LPG 운반선 해가지고 천연가스 운반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운반하는 그런 회사, 그런 이제 매출 구성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지금 73% 가량의 그런 이제 매출 오, 네. 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라든지 아니면 요런 이제 선박 수주 이슈라든지 뭐 요런 것들에 좀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누적 수주액이 이제 73.31%가 됐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몇 개만 또 그냥 좀 겉에 거만 살짝 훑어왔어요. 네. 자, 공급 이제 계약 체결이 그냥 계속해서 좀 나고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만 지금까지만 그러니까 4월 초까지만 해도 73%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이 회사가 이제 좀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출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이게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들은 한동안 이런 수주권이나 이런 거 주목을 못 받아서 쭉 빠져 있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한 번에 확 주목을 받거든요. 네. 예, 한 번에 확 주목을 받을 때 얘는 크게 튀어오를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조선주가 튀어오를 때 뒤따라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좀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보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미리 좀 챙겨 놓으면 훨씬 더 큰 수익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기회 꼭 한번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한 종목 딱 알차게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위치와 자리는 어떤지 이것도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자리만큼 중요한 건 없을 텐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흐름이? 이 종목의 흐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면 얘가 어디까지 빠지고 있나를 봐야 돼요. 아, 어디까지 빠질까? 네. 네. 그런데 이 종목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 오늘 장에서 좀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23,000원 선에서 한번 상승이 쭉 나왔다가 살짝 소강 상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소강 상태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간 네. 일주일간 어떻게 됐어요? 약간 빠지긴 했지만 27,000원 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조선주 중에서도 뭐 약간 좀 수주액이 좀 많은 지금까지 수주액이 좀 많은 회사들을 좀 볼 때 네. 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얘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악재나 뭔가 이 시장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잘 살펴야 되지만 수주처를 잘 살펴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까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가져올려다 말았냐면 네. 이 수주 건수가 사실 어디에 많냐? 중국에 많습니다. 아, 중국은 아까 네. 말씀해 주셨죠. 아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 STX 중공업 자체가
좀 선박 엔진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조선업이 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요거의 악재를 STX가 고스란히 같이 받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을 제가 빼놓은 거고요. 네. 그 종목 말고 저 이 땡땡땡땡 네 글자거든요. 네. 예, 요 네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리고 수주액도 많고 뭐다 유동 자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요 회사 객관적으로 숫자로서 딱 투자하실 분들 네. 이런 분들 요거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숫자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요, 여러분 숫자만큼 믿음직한 것도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선주 여러분들께 한 종목 챙겨왔는데 이 종목 저희와 수익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주 또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스캔하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조선주 강의 제가 열심히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이어서라는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이런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님, 오늘의 퀴즈 빠르게 전문가님이 공개해 주실까요? 예, 자 오늘의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땀이 나요. 지금 너무 너무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네, 그만큼 자. 좋은 종목이라 또 그러셨겠죠. 그럼요. 꼭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퀴즈 이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맞추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쏴드릴 거예요.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한국의 글로벌 조선사 인도량 점유율로 오른 것은 자, 1번 22.3%, 2번 28.4%, 3번 50.9%.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들 맞추시고 아메리카노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퀴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 여러분들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상품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퀴즈를 잠깐 살펴보자면 사실 오늘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요, 제가 힌트 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퀴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송 공략주와 퀴즈 이벤트까지 여기서 여러분들 1부는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점심시간 활용해서 테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저희 주식대학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 공개하기 전에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알려드렸으니까요. 혹시 놓치신 분들 저희와 함께 좀 정확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어제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있었죠.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이벤트를 또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뭐 총선 자체는 끝이 나기는 했지만 워낙 정치 테마라든지 정책 테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을지 사실 오늘도 올라가는 정책 테마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떨어지는 종목들은 크게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테마주 알려드리는 방송인 만큼 갈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정치와 정책 관련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남아있을까 싶어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네. 끝나버린 거 아닐까?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실망감이 좀 드는 시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봐야 될 게 남아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네. 새롭게 봐야 할 게 생겼느냐를 봐야 됩니다. 아, 생겼느냐? 생겼느냐. 우리는 항상 생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죠. 예, 따라가면 네.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 자, 우리는 앞서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투자자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야당이 좀 이제 거대 야당을 좀 이제 형성을 하게 됐어요. 자, 요렇다는 거는 이 야당 쪽의 뭔가 이제 정책들,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련주나 그런 테마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일단 저는 약간 요거는 이제 좀 약합니다. 약한 거부터 좀 대북주 한번 좀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 네. 테마주로서 그 테마 하나로 그냥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슈팅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아,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특히나 풍력, 네. 태양광. 아, 그쪽으로. 네. 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좀 많지만 특히나 풍력을 봐야 돼요. 뭐 CS 윈드, CS 베어링 뭐 요런 종목들 있죠. 네. 요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 많은 분들을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었던 네. 전기차 섹터. 아, 전기차 2차 전지. 네.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요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봐도 된다. 오, 드디어. 네. 요런 거 볼 타이밍 모르겠으면 뭐다? 주식대학 함께 하시라. 교수인 네. 제가 다 알려드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자신 있게 또 앞으로 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궁금하신 분들 혹은 교수님 누가 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정답을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캔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와 종목도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테마. 자, 두 번째는 네.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아, 가덕도 신공항. 네. 사실 네. 이게 지금 이 TV 약간 채널 돌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그 가덕도 신공항이 뭐 좀 옛날 이슈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야 이거 왜 이걸 가져오냐 이제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딱 하얗게 잊혀졌다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 쭉 갈 때 그때 그게 있었지.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요걸 가져왔다. 요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네. 왜 이렇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덕도 신공항 수주전이 좀 가시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8조의 좀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토목 관련주라든지 건설 관련주들 요런 이제 회사들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뭐 요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새 건설업계가 뭐 부채 그쵸. 문제라든지 계속 줄줄이 또 안 좋죠. 줄줄이 안 좋다는데 봐도 되냐? 그것도요 힘든 기업을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쪽 면에서 네. 요런 면에서 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야 된다. 근데 선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다? 주식 대학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거를 제가 갖고 나온 이유는 좀 요 이슈가 아직 죽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요 보면 가덕도 신공항뿐이 아니에요. 대구 TK 신공항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계약 목표가 둘 다 2029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네,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 이슈 분명히 다시 한번 섹터 수급으로 한 번씩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아까 총선 물어보셨죠? 네. 민주당이 이제 다석을 좀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말해도 되는 거겠죠? 네네. 사실이니까. 네, 다석을 확보해. 근데 선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올림픽대로 야, 엄청 막히잖아요. 네. 오늘도 막혀가지고 항상 막혀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이제 한강벨트 공약을 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강벨트. 네. 자, 그럼 이런 한강벨트, 이 올림픽대로 지하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정책이 말로 나오거나 가시화가 된다면 네. 또 어때요? 토목 관련주들.
테마성 때문에 딱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토목 관련주들 한 번쯤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배워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성이 있는 테마와 종목이 여러분들께 힘을 좀 주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 워낙 또 테마성이 짙으면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그 걱정을 좀 덜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덕도 신공항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거든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한번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가덕도 신공항에 이제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자,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토목, 건설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가덕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회사들. 가덕도 주변에 네. 요 두 가지 테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뭐 토목 건설 쪽은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우원개발, 난강토건, 삼부토건, 뭐 동신건설, 뭐 삼호개발 등등 오,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요거도 이제 있지만 이제 가덕도에 뭐 덕신 하우징이라든지 뭐 동방성기, 부산산업 다 뭐 가덕도 주변에 부지를 갖고 있거나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도 이 테마성 짙게 딱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 요 두 개, 여기 안에 제가 오늘 족집게 종목으로 딱 갖고 나온 종목이 있어요. 네. 그 종목 맞추시고 알겠는 분들은 한번 맞춰보시고, 네.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까지 잊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또 툭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관련된 종목 흐름들도 빠르게 짚어주세요. 예, 자 일단 그 한번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덕신하우징을 보겠습니다. 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 주변에 좀 공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이슈 때문에 테마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쭉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추가로 또 빠졌네. 근데 이게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약세라서 그쵸. 예, 요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우원개발입니다. 자,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토목이라든지 건설 관련주들이 쭉 빠져 있는 이유가 뭐다? 그런 이제 건설업계에 대한 시장의 부동산, 우려. 네,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만 보고 들어가면 잘만 보고 들어가면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두 가지만 받고 이제 나머지는 뒤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게 또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좀 빠르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에 대한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예, 그 종목에 대한 포인트 네. 짚어드리기 전에 우리 퀴즈 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야, 이 오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좀 어려웠어요, 전문가님. 오늘 좀 어려웠나요? 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숫자가 너무 많았나요? 네. 자, 저는 정말 결정적인 힌트, 정답과 다름없는 힌트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슨 길을 가든 가운데 길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자, 요거 딱 들으시고 좀 아시겠는 분들 맞춰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덕도 관련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회사는요, 이제 제강 그리고 철제를 제조하는 그런 이제 회사고요. 그리고 가덕도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제라고 하면 사실 이 토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제 자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련주로 충분히 잘 엮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제강 철제 제조 기업 여기 보시면 철근. 야, 이거 철근.
뒤에 보면 91.71%예요. 오, 네. 토목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요런 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가지고 딱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어느 부지를 갖고 있는지, 어느 공장을 갖고 있는지 나타낸 거예요. 예, 여기 빨간색 여기 네모칸 쳐진 데 있죠. 여기 네. 딱 가덕도 주변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요 주변에 지금 본사와 공장이 있다. 오, 다 있네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좀 뭔가 정리는 안 해놨지만 PPT에다가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중에서 이 부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가덕도 관련주로서 테마가성이 짙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을 공략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돼, 600억이 안 돼요. 너무 가볍네요. 너무 가봐요. 근데 무서워요.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어갑니다. 오, 그래도 네. 꽤나 또 네, 덩치가 있네요. 꽤나 이제 덩치가 그래도 엄청 크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진입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테마성이 짙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도 한 종목 안겨드렸는데 사실 테마주, 이렇게 짙은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그래도 테마주 중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철근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철근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차트가 최근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횡보 잘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좀 길게 보면요. 쭉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3,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탱탱하게 아주 잘 지지를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강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리, 금, 요런 애들이 상승이 나오면 철근도 결국에 이제 같이 후발주자로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철근 아까 매출 구성이 90%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평소, 그러니까 이전보다 고평가를 받으면서 이 회사가 상승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가덕도 이슈에도 강하고, 그리고 토목 관련된 뭐 올림픽대로 지하화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TK 신공항 요런 거에도 충분히 부각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철근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봤는데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신공항까지 굉장히 테마성이 짙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시가총액이 조금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챙겨갈 수 있게 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가지고 왔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퀴즈 이벤트 정답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퀴즈가 좀 많이 짧게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님 아쉬운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퀴즈 한번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짚어주세요. 힌트! 어려웠으니까 힌트 한번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자, 일단 요거 맞추시면 세 분께 추첨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네. 자, 한국의 글로벌 조선사 인도량 점유율로 오른 것입니다. 자, 1번 22.3%, 2번 28.4%, 3번 50.9%인데 저는 항상 가운데를 좋아한다, 중립을 좋아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2번이죠. 28.4%. 야, 3번 찍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게요. 이제 맞추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품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기회 또 혜택까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외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또 테마까지 안겨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스캔하고 조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